네, 안녕하세요. 마야 2017 강사 김남훈입니다. 저는 마야 처음 강의를 하는데요. 자, 이 마야라는 플랫폼 자체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3D라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 마야 3D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뭐 3D 맥스, 그다음에 라이노, 뭐 라이트웨이브, 후디니 여러 가지 3D가 있겠죠. 뭐 시네마 4D라는 3D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맥스에서 나온. 자, 근데 이 3D 프로그램도 기반이라는 자체가 좀 있어요. 그래서 뭐 3D 맥스나 라이트 웨이브 같은 경우는 폴리곤 기반의 어떤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폴리곤이 굉장히 잘 돼 있죠. 하지만 뭐 마야라든지 뭐 라이노 같은 경우는 이제 넙스 기반의 프로그램으로도 많이 하는데 요새는 어떤 데이터의 최적화라든가 뭐 이런 형태들을 좀 봤을 때는 어떤 폴리곤 형식으로 많이 만드는 형식이기 때문에 이제 폴리곤을 또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폴리곤을 통한 서브 디비전 방식이라든지 이런 방식도 할 거고요. 수업 시간에는 넙스도 나갑니다. 그래서 넙스에서 간단한 캐릭터를 만들어 작업을 하실 텐데 이 마야를 통해서 작업하는 게 굉장히 많죠. 뭐 3D 애니메이션도 많이 만들고요. 물론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외국에서는 게임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플랫폼은 거의 이제 맥스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마야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게임을 통해서 많이 작업을 할 거고요. 요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마야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게 되면 이제 구글이나 이런 이제 구글링을 해보시게 되면 이렇게 마야로 만들었던 여러 가지 이제 작업이나 프로세스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뭐 본을 씹는다거나 뭐 간단한 이제 그 핸드 페인팅 같은 것 같아서 흩뿌리는 역할도 할 수 있겠고요. 어떤 멘탈레이나 이런 렌더러를 통한 어떤 우리가 이제 합성 위주의 어떤 작업을 할 때,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을 위주로 작업을 하실 때도 이런 작업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특정한 부분에는 맞추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마의 기본적인 기능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할 거고요. 예제가 이제 맥스나 다른 프로그램하고 좀 겹치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우선은 먼저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마야를 처음 3D 맥스 마야 2017을 세팅을 하게 되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뭐 3D 맥스 같은 경우는 이제 4분할 화면인데 지금 하나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4분할 화면을 보시려면 스페이스 바를 한번 딱 눌러 주시게 되면 이렇게 화면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예, 선택할 때마다 화면이 이렇게 나오죠. 화면의 비율은 뭐 탑뷰라는 비율이 있겠고요. 자, 프론트에서 보는 뷰, 그다음에 사이드. 여러분들 이제 그 맥스나 이런 데서 보면 라이트 뷰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뷰, 사이드가 있고요. 자, 일반적으로 또 퍼스펙티브라는 형식도 나와 있습니다. 이 퍼스펙티브는 투시도라는 얘기예요. 예, 소실점이 나와 있죠. 그래서 어떤 우리가 실질적으로 실세계에서 많이 쓰는 뷰를 우리가 3D 뷰, 그래서 우리가 렌더링을 한다거나 아웃풋을 뽑을 때도 거의 퍼스펙티브에서 많이 뽑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택할 때마다, 자, 왼쪽 버튼, 오른쪽 버튼 상관이 없습니다. 예, 선택할 때마다 뷰에 이렇게 테두리가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죠? 예, 설정이 되어 있는 뷰가 아마 보이실 거고요. 자, 뷰를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뷰 색깔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이 색깔이 이렇게도 나와 있고, 뭐 16이나 이런 거 보면 약간 푸른색 배경도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뭐 흰색 배경도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사용자 디폴트 환경이 약간 회색이라는 거는 이제 사용자를 좀 더 오래 컴퓨터 앞에 잡아두기 위해서 눈에 그 피로도가 제일 낮은 색상이라고 해서 이런 색깔이 좀 디폴트로 되어 있는데요. 좀 밝게 쓰시고 싶으시면 여러분 Alt를 누르시고 B를 한번 눌러보시게 되면 색감이 바뀝니다. Alt B를 한번 더 누르시면 또 색감이 바뀌죠. 예전에 오래된 도스 기반의 3D 프로그램처럼 색깔이 이렇게 변하는데 Alt를 누른 상태에서 B를 누르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뷰포트에 대한 색감이 좀 바뀌게 됩니다. 자, 우리가 뷰포트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다 뷰포트라고 그래요. 뷰포트.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격자로 나온 부분을 우리가 그리드라고 합니다. 자, 이 한 칸의 크기는 일반적으로 유닛 단위로 되어 있을 텐데, 이 단위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설정을 하실 거고요. 기본적으로 10유니트 정도 설정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뷰에서 설정하실 때는, 얘는 평면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얘는 좀 누워져 있고, 누워져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2D 뷰예요. 2D 뷰인데 이 2D 뷰는 뭐예요? 그림을 그릴 때 많이 쓰는 뷰예요. 2D 뷰는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많이 쓰는 뷰고요. 얘도 마찬가지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림을 렌더링 한다거나 아웃풋을 뽑을 때는 이렇게 3D 뷰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마야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제 그 뷰를 좀 제공을 하는데 우리가 인터페이스에 보시게 되면 모델링 뷰라는 게 있고요. 자, 모델링 뷰라고도 되어 있고, 뭐 하이 버전은 폴리곤 뷰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또 리깅 뷰,
그죠? 자, 이게 상위 메뉴가 조금씩 바뀌는데, 자, 리깅은 이제 여러분들 이제 뭐 매핑을 한다, 스캐닝 작업을 한다거나 이럴 때 많이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애니메이션에 관련된 뷰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FX. 그죠? 뭐 특수효과라든지 뭐 이런 거 쓰실 때 많이 쓰는 뷰고요. 또 렌더링에 관련된 뷰도 나와 있고, 뭐 합성에 관련된 여러 가지 뷰에 대한 것도 나와 있습니다. 이 커스터마이즈는 이제 뭐 환경 설정을 한다거나 이럴 때 많이 쓰시는 뷰고요. 이 환경 설정을 한번 전체적으로 좀 최적화하는 작업을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처음에는 모델링 뷰. 자, 그래서 모델링 뷰를 이렇게 놓겠습니다. 자, 뷰는 이렇게 많이 나와 있고요. 이 툴도 역시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 자, 기본적으로 지금 보시게 되면, 제가 스페이스바를 한번 누르시게 되면, 예, 뷰가 이제 확대가 되고요. 스페이스바를 한번 다시 누르면 줄어들죠? 현재 뷰는 지금 현재는 디폴트 4개 뷰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자, 뷰를 하나의 뷰로 바꾸겠다, 4개의 뷰로 바꾸겠다, 2개의 뷰로 바꾸겠다,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뷰를 바꾸겠다, 뭐 이렇게 설정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이스바를 누르시면 또 4개의 뷰로 바뀌죠? 뭐 이런 식으로 바뀔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디폴트는 4개의 뷰로 그냥 맞춰 놓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설정을 하셔도 되겠고요. 뭐 요거는 잠시 끊을까요? 네, 요거는 이제 옆에, 요거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직접적으로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하시게 되면 이 카테고리에 다 쌓이게 돼요. 그래서 뭐 하이드라는 기능을 사용할 수도 있겠고, 뭐 디스플레이 영역을 좀 더 사용할 수도 있는데, 뭐 굳이 지금은 필요가 없습니다. 잠시 꺼내놓고 올게요. 약간 하이어라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적으로 오브젝트가 보여진다거나 보여지지 않는 상태를 이쪽에서 이제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모델링 뷰에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형태들에 보시면 뭐 이렇게 커브를 만들어주는 커브 서페이스 뷰, 자, 폴리곤을 만들 수 있는 뷰, 그 다음에 뭐 스크럽틀, 간단하게 우리가 스크럽틀이라는 건 아시죠? 뭐 마야나 이런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노멀 맵이라든지 앰비언트 맵을 통해서 만들 때 우리가 이제 지브러시나 머드박스를 이용하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예, 스크럽틀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기본적인 폴리곤 체제 내에서 스크럽틀을 하다 보면 예, 데이터는 거의 폴리곤을 인식을 할 때 폴리곤이 막 수백만 개가 넘어가면 컴퓨터가 좀 버벅거리게 돼요. 그래서 아마 스크럽틀 하시기에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는데 간단한 건 여기서 좀 할 수 있을 거예요. 뭐 마야라든지 머드박스 같은 경우는 폴리곤이 아닌 뭐 픽셀 단위 형식이죠. 그래서 약간 2D 형식에 가까운데 뭐 이렇게 나와 있죠. 뭐 리깅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뭐 여러 가지 이제 항목들이 좀 나와 있어요. 그죠? 자, 우리가 오늘 뭐 하실 거는 요 부분이에요. 뭐 폴리곤 부분인데 첫 시간은 좀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작업은 아닐 거예요. 자, 스페어를 한번 이렇게 그려보시면 이게 스페어가 이렇게 나오죠? 예. 움직여보시면 이렇게 나오는데, 뭐 스페어에 지금 보시게 된다. 이쪽으로 나와 있어요. 그죠? 뭐 4번, 6번, 예전에 쓰시는 분은 뭐 4번, 그 다음에 뭐 6번, 이런 식으로 해서, 폴리곤을 좀 보이게 한다거나, 아니면 좀 와이어로 보이게 한다거나, 이렇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거를 지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를 6번을 누르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 화면이 나오고요. 선택하고 다시 4번을 누르시면 와이어 상태가 나옵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원하실 때 그냥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요거는 이제 디스플레이가 이쪽에 있어요. 자, 이쪽에 보이시면 와이어로 보이겠다? 예, 아니면 이렇게 보이겠다. 예, 이렇게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4번과 6번을 누르셔도 될 것 같고요. 자, 뒤에 있는 거는 뭐 재질이 들어간 상태를 확인한다거나 아니면 라이트가 들어간 상태를 확인할 때 있는 디스플레이 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굳이 상관은 없겠고요. 자, 뷰포트 제어를 잠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퍼스펙티브를 크게 하실 텐데 자, 스페이스바를 한번 누르시게 되면 이게 좀 커지게 되겠죠. 자, 우리가 뷰포트 제어를 하실 텐데 요새 거의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이 그래요. 우리가 이제 Alt와 RMB 버튼에서 버튼 3개로 제어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Alt를 누르신 상태에서 왼쪽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예, 뷰포트를 회전할 수 있어요. 예, Alt를 누르시고 왼쪽 버튼 예, 회전이 되는 거고요. 이제 가운데 버튼 같은 경우는 Alt를 누른 상태에서 가운데 버튼은 뭐예요? 예, 이게 뭐죠? 펜 기능이에요. 그래서 카메라가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뷰에서 내가 펜으로 이동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하나 남았네요. 그죠? FOV라고 해서 이제 확대하고 축소인데, 예, Alt를 누르고 오른쪽 버튼을 누르셨다 내렸다 하시면은, 예, 줌인, 줌아웃입니다. 예, 뭐,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실 때 선택키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하시는 건데, 뭐, 기본적인 도형을 조금 더 그려볼까요?
스페이스바를 한 번 더 누르시고요. 뭐 이쪽에서 이렇게 뭐 이런 도형을 조금 그려볼게요. 자, 그런 다음에 이거 조금 더 안 했는데 조금 이게 겹쳐 있으니까 약간만 이동을 좀 시켜볼게요. 자,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한번 그려서 이렇게 확대를 조금 시켜볼게요. 자, 오브젝트가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선택하실 때는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죠? 선택을 하실 때 같이 선택을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같이 선택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선택키예요. 선택을 하시고 선택을 하시면 돼요.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선택을 하시면 다준 선택이에요. 그죠? 그래서 선택된 거를 만약에 해제하고 싶다 하면 Shift 누르고 선택된 걸 다시 한번 클릭하시면 선택이 해제가 됩니다. 뭐 이런 정도고요. 자, 선택키죠. 요거는 이제 조금 나중에 폴리곤 선택할 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레이어 툴인데, 자, 이 부분은 뭐예요? 라sso 툴이에요. 이렇게 드래그,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는데, 지금 잘못됐죠? 라sso 툴 잘못 눌렀어요. 자, 한번 딜리트 다시 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처음에 시작하실 때는 new scene 하시면 됩니다. 돈 세이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가 기본적인 형태 이렇게 그렸어요. 그죠? 그래서 그렸고, 또 이렇게 그렸고요. 기본적인 형태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버전이 좀 바뀌었다고 해서 참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라sso 툴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브러쉬 툴이네요. 위치가 좀 달라서 그런데, 요게 라sso 툴이네요. 이렇게. 옛날 버전하고 좀 위치가 좀 달라졌네요. 좀 달라져서 좀 헷갈렸네요.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모델링을 기본적인 형태를 그리실 때는, 자, 요거는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폴리곤에 이제 버텍스를 제어할 때 좀 쓸 거고요. 여기는 라sso 툴이에요. 이렇게 해서 내가 지나는 부분의 영역을 선택하실 때 쓰시는 부분입니다. 좀, 17도 저도 켠지 얼마 안 돼가지고 조금 헷갈렸습니다. 여기 라sso 툴이고요. 요거 페인트 이펙트는 나중에 이제 버텍스 편집을 한다거나 이럴 때 좀 더 사용을 해볼게요. 이건 조금 지나서 사용을 할 거고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move 키예요. rotate 키, scale 키인데 move를 선택을 해볼게요. 자, 선택을 하시면 자, 여기서 해볼까요? 스페이스바를 누르시고요. 자, 가운데 버튼에 휠을 올렸다 내렸다 해도 줌인 줌아웃은 돼요. 자, 근데 스냅이 걸리기 때문에 좀 힘든 건데, 자, 보시면 이게 축들이 좀 보입니다. 그래서 축의 위치에 따라서 오브젝트를 이동할 수 있는데요. 자, 색깔은 지금 노란색과, 그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얘는 X축이고요. 얘는 Y축, 얘는 Z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색상을 봤을 때는 얘는 빨간색이 아니라 녹색이라 좀 지금 설명하기 그런데요. R, G, B 놓으시고 X, Y, Z를 놓으시면 Y는 그린에 해당되는 색깔이에요. 그래서 얘는 Y축이에요. 그래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물건은 Y축. 자, 그 다음에 얘는 Z축. 약간 직관적으로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헷갈릴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보이세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 부분은 뭐예요? 로테이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로테이트. 자, 이게 잘 안 보이시면 요걸 해볼까요? 자, 로테이트, 로테이트. 그죠? 자, 이 부분에 대한 거고, 뭐, 스케일은, 뭐, X 스케일, 자, Y 스케일, 뭐, Z 스케일, 그죠? 가운데는 X, Y, Z에 대한 다, 모든 스케일을 다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스케일 값을 얘기하는 건데, 자, 만약에 제가 얘를 이렇게 이동을 이렇게 했어요. 자, 이렇게 이동을 했으면, 이 부분은 여기 가운데 있는 점은 좌표축으로 봤을 땐 0,0,0이에요. 근데 제가 얘를 이렇게 Z축으로 앞으로 뺐죠. 조금 위치가 좀 달라졌습니다. 요거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는 일반적인 이쪽에 있습니다. 정보가. 그래서 X, Y, Z에 대한 정보가 좀 틀어져 있어요. 그래서 얘를 만약에 제가 0, 그죠? 0 하시게 되면 어때요? 자, 0,0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갖고 있는 스페어에 대한 위치 정보를 갖고 있고요. 로테이트의 정보는 틀지는 않았기 때문에 좀 그런데 얘는 어때요? 좀 틀어져 있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로테이트 값을, 기본적인 값을 주시려면 이렇게 이제 치시면 기본 정보가 이동이 되겠죠? 자, 그런데 뭐 다른 거는 알겠어요. 뭐 위치, 이동값, 회전값, 스케일에 대한 기본값은 알겠는데 얘는 뭘까요? 자, 비주얼리티는 뭐예요? 보여지는 거죠? 자, 레이어를 감추고 싶어요? 그러면 오프를 한번 쳐볼게요. 오프.
F 딱 치시면 안 보이죠. 좌표만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즘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도형을. 그래서 다시 on이라고 치시면 기본적으로 오브젝트가 보이는 거죠. 그죠? 예. 다시 써야죠. 예.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써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뭐 여러 가지 이제 도형에 대한 여러 가지 항목들이 좀 나와 있죠. 이건 뭘까요? 자, 뭐 density네요. density를 제가 좀 올려볼까요? 이렇게. 지금 1 이상은 좀 안 올라가네요. 그죠? 자, 1 이상은 안 올라가는데, 이거는 섀도우에 관련된 거예요. 자, 라이트가 좀 들어가야 좀 알겠네요. 그죠? 예, 섀도우 덴시티, 뭐 여러 가지 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폴리곤에 관련된 거는, 위에 있는 거는 조금 약간, 우리가 라이트나 이런 형태가 좀 들어갔을 때 좀 보여지는 것 같고요. 자, 밑에 있는 거는 이제 폴리 카운트예요. 자, 라디어스는 크기입니다. 그죠? 이렇게 갖다가 대시면, 예, 예, 쓰시는 방법은요, 그냥 갖다가 이렇게 되고, 예, 좌우로 드래그 하셔도 돼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폴리곤 카운트에 대한 부분이 좀 나와 있고요. 이 축에 관련된 건데, 만약 제가 40을 올렸어요. 예, 면이 좀 많아졌죠? 예, 이거는 이제 이쪽, 이제 회전에 관련된 축의 개수예요. 면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쪽에 있는 면을, 그죠? 20개 정도만, 예, 20개 정도만 면을 할당을 했어요. 그러면 위에서 봤을 때 원을 이루는 이십각형이에요. 근데 면을 조금 더 많이 주고 싶어요. 그죠? 40으로 입력을 해볼까요? 그러면 예, 주위에 면이 엄청 많아져. 400개가 됐네요. 엄청 많이 썼죠? 예, 40만 쓸게요. 자, 높이도 마찬가지예요. 예, 전체적으로 세그먼트를 얘기하는 거죠. 뭐 이 정도는 용량이 그렇게 많지 않겠죠. 예, 우리가 이제 면 자체가 이십각형보다는 사십각형이 더 원에 가깝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세그먼트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쪽은 좀 많이 사용을 하실 거예요. 자, 이쪽은 여러분들 이제 라이트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들어갈 때 예, 다시 한번 보도록 할 거고요. 뭐 다 정보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move, rotate, scale이라는 키는 우리가 기즘에 관련된 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축키를 좀 알고 계시면 좀 편합니다. 자, Q를 누르시게 되면 선택키예요. W를 누르시면 move 키. 예, 위에 상단에 보이시죠? E를 누르시게 되면 회전키, 로테이트는 크기는 R. QWER이에요. 그래서 Q는 선택키, W는 이동키, E는 회전키, R은 스케일 키가 됩니다. 자, 기본적인 요 키고요. 이제 인터페이스는 기본적으로 요 정도만 알고 계셔도 아마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정의하실 때는 이제 회전을 하실 때는 이제 크기를 확대할게요. 스페이스바를 누르시면 돼요. 그죠? 스페이스바. 돌아갈 때도 역시 스페이스바를 누르시면 될 것 같고요. W는 이동이라니까 이동을 조금 해줄게요. 이렇게. 이거 왜 이렇게 많이 해놨죠? 이렇게 이동키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QWER. 이건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QWER. 이 제일 많이 쓰는 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알고 계셔야 될 거는 QWER 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나중에 모델링 하실 때는 여기 보시면 인풋이라는 부분에서 폴리곤에 대한 정보는 수정하시면서 나중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사용을 하실 거예요. 자, 밑에 보시면 뭐 디스플레이에 라이트를 추가한 상태에서 어떤 환경을 볼 텐데, 예, 뭐 그런 것도 이런 문제 수업 시간에 하시면서 하실 거예요. 아마 첫날이 좀 제일 힘듭니다. 그래서 뭐 확대 축소는 스페이스바, 그 다음에 회전은 Alt, 왼쪽 버튼 회전, 가운데는 이동, 오른쪽 버튼은 줌아웃. 그죠? 그래서 버튼 3개, Alt와 버튼 3개로 뷰포트를 제어하는 것, 그 다음에 QWER 쓰는 거,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뭐 기본적인 인터페이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끝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뭐 다음 시간에는 넙스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